농어촌 탄소 중립 정보 영상한 시리즈 우리가 함께 그린 지구. 안녕하세요. 그린 스토리텔러 윤은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수산 분야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해 이 기후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린 히어로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들이 계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바다 원장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자 생존의 토대이며 현재와 미래를 위해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어야 할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다. 네, 결국 바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구 환경의 위기, 기후 위기라는 문제의 실마리도 풀 수 없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런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는 멋진 그린 히어로 분들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이곳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해양은 대기로 방출되는 열의 90% 그리고 온실가스의 25%를 흡수하는 기후 조절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 그 방출된 열과 온실가스 흡수로 인해서 점점 바다는 위기 상황으로 다다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또 바다와 수산물의 이용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2021년 12월 달에 탄소 중립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온실가스의 저감 목표라든지 네. 흡수 수단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산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궁금해요. 2018년 기준으로 수산어촌 분야의 탄소 배출량은 304만 톤 정도가 되고요. 하지만 이제 다양한 정책이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2050년에는 11.5만 톤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서 궁금한 건 제가 듣기로는 이 무엇보다 수산 부분은요, 뭐 농업 부분이나 산업 부분과는 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량은 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보면 0.4% 정도로 굉장히 그 배출량 자체가 미미한 상태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전 지구 해역에서 가장 수온 상승률이 높은 해역이고 또 전 세계 해역에서 어획 강도 가장 높은 해역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른 기후 변화 취약성이 굉장히 높은 해역이기 때문에 네. 기후 변화에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네. 특히 지난 7월 같은 경우는 평년에 비해서 수온이 2에서 4도 정도 높은 굉장히 이례적인 높은 수온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런 높은 수온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북극 온난화에 따른 한파로 저수온이 발생하는 경향도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데요. 네. 이런 겨울철과 여름철에 수온의 양극화 현상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바닷물 수온이 뭐 차가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그러니까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또 우리나라 그 바다는 최근 한 53년간 연평균 수온이 1.27도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이것은 전 지구 평균에 비해서 약 2.4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역에서 가장 수온 상승률이 높은 해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런 높은 수온에 따른 생태계 영향이 굉장히 우려되는 해역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양식 생물들의 대량 폐사 같은 현상들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것 같고요. 또한 장기적인 수온 변화에 따라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먹이 생물의 변화라든지 좀 더 나아가면 수산 자원의 어획량 변화, 또 어장이 분포하는 해역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조사 어업인의 약 85.7%가 기후변화가 어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다고 해요. 자,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생산량 감소를 가장 많이 답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렇다면 이게 이제 또 직접 느끼는 심각성이 또 있으신 거잖아요. 정책들, 대안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해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관측 기술, 감시 기술,
이런 미래를 예측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어획 분포 해역이라든지 어획량 변동을 전망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또한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해서 고수온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또 따뜻한 물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양식이 가능한가 하는 양성 기술의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네. 그 친환경 양식 기술로 잘 알려진 아쿠아포닉스 기술입니다. 아, 기술이 있어요. 아쿠아포닉스. 포닉스. 네. 이게 어떤 기술인 건가요? 아쿠아포닉스는 수산 양식과 수경 재배를 접목한 친환경 양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농사 일을 하다 보면 그 화학 비료나 농약을 주게 되죠. 그러면 농작물이 더 잘 자라고 또 병충해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은 그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좀 단점이 있게 되어서 이 물고기가 사료를 먹고 만들어내는 그런 배설물들이나 또 물속에서 만들어지는 영양염들이 그 식물들이 자기들이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적인 특징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방법이 바로 아쿠아포닉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영양분로 이제 작물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럼 뭐 수경 작물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논에다가? 이 아쿠아포닉스의 특징은 네. 물고기를 키우는 물을 가지고 식물을 키우기 때문에 물 위에 띄워서 식물을 키우는 수경 재배하고 결합한 기술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네, 사실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또 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현장에 보급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또 한 분의 히어로가 나와주셨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종석 과장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양식 분야 대표적인 탄소 중립 사업인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 분야에서는 온실가스가 주로 난방기기나 해수펌프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기름이나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시설을 보급함으로써 양식장의 경영 여건도 개선하고 국가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농어편에서 이 공기열을 활용한 히트펌프에 관해서 이제 좀 봤거든요. 관련이 있을까요? 히트펌프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에 숨어있는 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난방용에서 사용하는 공기열 히트펌프는 공기에 숨어있는 열을 뽑아서 이제 고온의 온수를 만드는 시설이고요. 해수열 히트펌프는 이제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바닷물에서 가지고 있는 열을 뺏어서 고온을 만드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라든지 또 경영에, 우리 어업인들 분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저희가 지금 한 11년 동안 전국에 한 1,369개 양식장에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을 했고요. 이렇게 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어업인분들이 사업 효과에 만족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히트펌프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경유 보일러를 사용했을 때보다 난방비가 1년에 평균 53% 정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이 되면서 양식 환경도 개선되고 또 그 어업인분들이 출하 시기를, 난방비 부담이 없으시다 보니까 출하 시기를 자유롭게 조정을 하실 수 있게 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도 증가됐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술을 실천하고 계신 분을 저희가 만나고 왔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충남 태안에서 흰다리 새우 새끼를 만들고 있는 강승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에 필요한 흰다리 새우 새끼 생산량이 한 12억 마리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한 4억에서 5억 마리 정도 생산해서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각 지자체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라는 걸 보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딱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친환경 에너지 어떤 건지도 몰랐는데,
이제 히터펌프라는 장비를 처음에 딱 보고 나서는 아, 정말 이 장비가 좋은 장비구나. 이제 우리도 도입을 하기 시작해야겠다. 이제 히터펌프가 있기 전에는 연료만 가지고 물을 이제 보일러를 사용해서 물을 데웠었는데 이제 히터펌프를 사용하면서 기름을 떼는 양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때에 비해서. 생물을 키우다 보면 모든 생물들이 다 깨끗한 물에 살아야 되잖아요. 사료 찌꺼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걸 다 청소하려면 또 새물이 들어가야 돼요. 수조 하나에 뭐 20톤, 30톤 이 정도의 물을 환수하다 보니까 수조가 여기 가용되는 수조가 100개가 넘습니다. 바이오플락 기술을 도입하고 나서는 이제 물 자체를 환수를 안 하고 그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연료비도 덜 들어가고 그리고 배출되는 이제 더러운 물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제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 환경을 이제 정화할 수도 있는 뭔가 좀 더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또 이 사육수를 내보내더라도 좋은 사육수가 배출수가 나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양식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히트펌프로 탄소 배출 저감을 실천하고 계시는 또 한 분의 그린 히어로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박사님, 화면으로 보니까요. 바이오플락이라는 또 기술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네,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은 물속에 있는 유용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물고기에게 해로울 수 있는 단백질이나 이런 질소 화합물들을 제거해주는 기술로서 무한수 그리고 무병 그리고 무항생제가 가능한 그 잘 알려진 친환경 양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기술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네 분의 그린 히어로 분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앞으로의 이제 남은 과제나 계획, 목표가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해역의 해양 환경이나 수산 자원의 감시, 간척, 그리고 전망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또 수산 자원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그리고 양식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그 탄소 중립, 에너지 절감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어촌의 인구가 감소하거나 고령화에 따라서 사실 수산업에 매우 큰 위기가 닥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친환경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양식과 결부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아마 수산업의 큰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저희 공사에서는 지난 10년간 양식 분야의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양식, 가공, 유통 이 전 분야에 대한 에너지 절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가공, 유통 분야 다양하게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린 히어로 분들 만나보셨는데요. 나와주신 세 분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을 실천한다면 이 희망찬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